얼마 전 아주 재미있는 칼럼 하나가 독일 증권가에 올라왔습니다. 일단 전 세계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아시지만 지금의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은 두 분류로 확실히 갈라져 있습니다. 고평가되어 있다는 쪽과 앞으로도 쭉 계속 주식은 그대로 간다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칼럼은 제목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주식시장이 일단 고평가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글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칼럼은 비트코인 관련 보고서인데요. 8월 23일 올라온 칼럼으로 독일판 코인텔레그라프 사이트에서 내보낸 칼럼입니다. 이 사이트는 가상화폐 관련 관심 있는 분이라면 잘 아시는 사이트입니다. 영어 및 한국어판도 있고요. 한 8개 언어로 서비스를 하는 사이트죠. 물론 오늘 설명드리는 이 칼럼은 한국어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주식시장이 아닌 가상화폐 시장의 관점에서 쓰여진 칼럼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주식시장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말하는 근거가 바로 버핏 지수입니다. 여기서 칼럼은 야후 파이낸스가 말한 내용을 인용보도하면서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즉 지금 현재 버핏 지수가 가리키는 것이 지난 닷컴 버블처럼 투기적인 성격이 강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그래서 종종 최근에 주식시장을 가리켜서 투기 버블이라고 말하고 있는 기사를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버핏 지수를 아시겠지만 그래도 잠시 이 버핏 지수를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지수는 공개 주식의 시가총액 합계를 국민 총생산으로 나눈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각국 상장 주식 총 시가총액을 분기별 국내 총생산으로 나눈 것입니다. 즉 1 또는 100% 이상이라는 숫자는요 세계의 증시가 글로벌 경제에 비해 과대평가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를 운영하는 월가 최고의 투자가인 워렌 버핏은요 지난 2001년도에 포천지 기사에서 이 지표를 아마도 주가가 어느 시점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가늠하는 척도로 최적일 거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후로 이 지수는 버핏 지수가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수가 70에서 80% 범위 안에서는 주식을 살 때이고 100%를 넘어서면 주식을 팔고 위험을 줄여나가야 되는 구간인 거죠. 2001년 닷컴 버블이 붕괴되기 전 수개월간 이 지표가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이렇게 매우 강한 경고를 보이기도 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꽤 많이 믿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 지표는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국가가 정기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GDP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버핏 지수의 현재 수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에 의해서 경제 성장 둔화와 주가 사이에 현저한 괴리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확실하고요. 이에 따라 주식시장의 움직임과 별개로 주가와 경제 성장과의 큰 차이가 있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습니다. 어쨌든 기사는 최근 버핏의 행보를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달 8월 14일 버핏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하는 행제를 모조리 팔아서 금채굴 기업인 베릭골드에 투자했다고 전합니다. 이 종목은 버핏이 새로 투자한 유일한 종목으로 알려져 있죠. 여기서 기자는 버핏이 금 투자한 것에 대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핏은 평소 금 투자를 아주 싫어했던 사람인데요. 금 투자를 반대하기로 아주 유명했었죠. 그런데 금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버핏이 그의 말을 뒤집으면서 금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긴 올해 들어서 버핏이 항공주, 은행주 등 그의 말을 뒤집었던 것이 몇 번 있었죠. 버핏이 이렇게 투자 성향을 바꾼 것에 대해서 그가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많은 전문가들은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채권 시장 수익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버핏이 금 투자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점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버핏뿐만 아니죠. 헤지펀드의 제왕 리오 달리도 올해 금 ETF에 계속 투자를 해왔습니다. 조지 소로스를 넘어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그가 비밀스러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그의 투자 철학과 현 시장에 대한 분석을 조언해가며 현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월가의 전설들이 금에 투자를 한 것을 두고 지금 칼럼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헤지펀드는 한번 투자 방향이 정해지면 같이 흐르면서 어떤 큰 흐름을 형성하기도 하는데요. 이미 증권가에서는 주식의 방향을 읽기 위해 헤지펀드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꽤 중요합니다. 물론 이번 칼럼은 버핏의 금투자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칼럼은 바로 버핏이 금에 투자한 것을 두고 새로운 지평을 열은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어로 녹음이라는 단어를 쓰며 아주 큰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때 쓰는 표현이죠. 즉 이와 같은 사실이 주식시장이 붕괴될 때 바로 비트코인을 견인할 것이라고 신문은 말합니다. 버핏 지수의 평균값이 1이고요. 현재 버핏 지수가 1.7 정도 되는데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도 정확히 1.71이었다고 기사는 전하면서 이 사실은 현재 미국 주식시장이 아주 고평가되어 있다고 추측하는 대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평가에 대한 부담으로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한번 돌아서게 된다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는 비트코인 상승에 대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칼럼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븐스 리포터 리서치의 창업자인 톰 에세이마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톰 에세이는 버핏 지수가 1.3이면 주식시장은 펀더멘탈상으로 이미 고평가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하면서요. 이 말은 즉 주식은 장기 투자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과 주식 외에 다른 자산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톰에세이는 계속해서 인위적인 성장이 즉 시장 자산이 국민 총생산 1.7배에 이를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이 인위적인 성장이 지나가는 즉시 엄청난 크래시 즉 엄청난 폭락이 있을 것을 의미한다라고 전하고도 있습니다. 칼럼은 이와 함께 지난 4개월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주식 S&P 500 그리고 금값과 함께 상관관계에 놓여 있었고 7월부터 시장을 선도하는 이 가상화폐는 달러의 약세장과 연동된 귀금속값에 접근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또한 몇몇의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주식시장의 폭락은 비트코인의 극적인 상승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몇몇의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근거 있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사실은 비트코인 상승 이론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기관의 투자는 이미 많은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죠. 즉 이 말은 이미 기관 투자가들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금과 같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것과 이에 따라 투자를 했거나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현재의 풍부한 유동성이 어딘가로 흐른다면 붕괴되어가는 주식시장보다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면에서 비트코인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칼럼은 비트코인 값은 현재 11,370달러로 12,400달러를 넘지 못했고요. 이에 따라 마이너스 8.6%를 기록하는 지난 몇 주 동안 미국 S&P 지수는 상승했다고 전하면서 이런 반비례 관계, 즉 미국 증시가 올라갈 때 비트코인 값과 금값은 하락했으며 이는 주식시장의 폭락은 바로 비트코인 값의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지지선이 11,500달러가 무너지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일단 비트코인 상승 이론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이 지지선이 지켜지는 것이 상승세를 유지하는 큰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칼럼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의 말을 인용 앞으로 끔찍한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도 있다고 그의 경고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는 버핏이 왜 미국 은행주들을 모조리 팔았는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과 함께 은행권의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다는 말을 전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지금의 주식시장에 버블이 끼어 있다고 보는 대표적인 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칼럼은 로버트 기요사키의 말을 인용까지 해가며 지금 은행주를 모조리 팔아버린 버핏의 투자 전략을 왜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버핏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은행주의 주가들이 아주 매력적이고 가격이 아주 싸서 사야 한다고 조언을 하면서 은행주에 대한 투자의 확신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를 뒤집어 버린 겁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로 아주 유명하죠. 그의 유명한 말 중 하나가 10년간 투자하지 않을 주식은 10분도 소유하지 말아라 이 말인데 즉 이 뜻은 버핏은 저평가된 주식을 고르고 골라서 가장 적절한 시점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는 분산 투자도 안 합니다. 믿고 모조리 집어넣죠. 그리고 10년을 기다립니다.
그의 말로는 그가 이렇게 몰빵 투자를 하고 편히 잠을 잘 수 있다고 매수한 주식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것은 확신이 없는 것이라고도 말을 했는데요. 그랬던 그가 그의 투자 철학을 완전히 뒤집고 은행주를 모조리 팔아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투자 철학을 어겨가면서까지 은행주를 갑작스레 팔아버린 것은 뭔가 그에게 새로운 확신, 즉 은행주를 팔아야 한다는 새로운 확신을 준 것이 아니냐로 얘기가 모아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최근 은행주에 관련된 기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이나 독일 모두 중요하게 다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한국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 연준은 지난 6월 말 미국 은행들에게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이 테스트의 결과가 나쁘지도 않았지만 또 아주 좋다고도 말할 수도 없었는데요. 그 결과 미국 은행의 대충 손실이 7천억 달러, 하나로 800조가 넘을 수도 있다는 것과 이에 따라 일부 은행에 사실상의 자본 확충을 지시토록 했습니다. 이는 아시겠지만 코로나 사태로 돈을 빌려간 기업과 개인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는 말인데요. 즉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은행들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생존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테스트였던 겁니다. 여기에 발표한 연준의 내용은 현재는 양호한 것으로 나왔다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내용을 보면 네 곳 중 한 곳이 재정 건전성의 빨간불이라는 평가가 되어 있고요. 그 유명한 회사 골드만삭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자본 비율이 6.9%로 급락했다는 것인데요. 바로 워렌 버핏이 모조리 골드만삭스를 팔아버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신 대출에 대해서는 다른 은행들보다도 훨씬 까다롭게 유지해온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버핏이 주식 보유량을 더욱 늘렸습니다. 물론 그 외에 거의 모든 은행주들은 팔아버린 거죠. 이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 상황을 가정해서 은행의 자본 적정성 지표를 점검하는 것이었는데요. 문제는 이 위험 상황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주어진 상황이 실업률 10%에 GDP-8.5%였습니다. 바로 2009년도에 도입된 이 스트레스 테스트는 당시까지만 해도 가장 컸던 위기가 세계 경제 대공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때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코로나 사태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말하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바로 GDP가 마이너스 32%까지 떨어진 겁니다. 즉 연준의 발표 현재는 양호해 보인다는 이 말은 앞으로는 양호할지 잘 모르겠다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에게 자본 확충을 지시한 것이죠. 이는 대출 손실, 즉 돈을 빌려주고 경기가 나빠 파산 기업이 많이 나오게 되면 다시 못 돌려받게 되고 이는 바로 은행의 손실로 이어져 자본 비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오래 가면 갈수록 은행들이 받는 압박은 점중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겠죠. 버핏은 아마도 지금 이런 상황을 아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말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을 깨면서까지 은행주를 모조리 팔고 손절에 나선 것을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런 점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을 한 것인데 코인텔레그래프의 칼럼은 이런 금융권의 불안전 상태에서 로버트 키요사키의 말을 인용하면서 금값과 함께 같이 연동하고 금과 같은 가치 저장 수단인 비트코인을 바라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칼럼은 아예 대놓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 버블이 터진다면 고평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주식시장은 바로 급락할 것이고요. 금값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유지되는 한 비트코인은 상승할 것이라고 전하며 칼럼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